텐데 오늘 모두가 쉽게 너도 나도 모두가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발표 진행 순서로는 한빛을 사용한 구강 스캐너의 종류, 스캐너 세팅법, 임플란트 스캐너 과정, 저의 소소한 꿀팁과 제가 했던 실수들을 모두의 모든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스캐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2층에서 사용하는 이 원장님 팀의 프리우스 3세대 스캐너와 7, 8층에 구비되어 있는 레이 국내외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캔을 시작하려면 먼저 키고 세팅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스캐너와 컴퓨터를 각 스캐너에 맞는 스캐너와 컴퓨터를 켜고 각 스캐너에 맞는 스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 환자의 인적사항과 케이스를 등록하고 A와 프리우스가 각각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한번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케이스를 등록하고 프리우스 동시를 먼저 선택하고 배송일을 임의로 선정하고 치식과 보철 종류를 선택하고 스캔을 진행합니다. A는 조금 더 간단한데 치식과 보철 종류를 바로 선택한 후 넘어가면 됩니다. 그 스캔을 하고 상호 보정을 보건소에 전송하면 끝이에요. 과정은 참 쉽죠?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리우스에서는 새 환자를 선택하고 환자 아이디에는 차트 번호, 이름은 동란으로 비워두고 성의 건강팀과 성함을 기입합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이름란에 성함을 모두 적었었는데 그러니까 조공실에서 확인할 때 성함만 떠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우스를 사용하실 때는 성에다가 이름이랑 등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공실을 선택해 주시는데 저희는 두 곳으로 보고 있어요. C랑 이거보다 한 곳이 공소고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레이 스캐너고요. 프리우스 스캐너인데 이게 배송일이고 배송일을 선택하고 난 뒤에는 수목물 선택과 크라운 그다음에 치식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게 스캔할 때 실 정보랑 똑같아야 되냐 여쭤보시면은 좀 기공의료사에 작성할 거라서 저희는 임의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치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스캐너고요. 끝에 보이는 파란색 케이스 버튼을 누르고 똑같이 환자 성명과 환자 차트 번호를 기입한 후 치식을 누르고 이것도 임의로 크라운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캔 전 준비 과정에는 본격적으로 스캔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캔 전 준비 과정으로는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체크합니다. 스캐너의 길이가 크다 보니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미리 이렇게 당기면서 할 수 있다, 입술에 힘을 푸셨다가 크게 벌리셨다가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대학체 정출 정도나 인접치아에 골드나 메탈 모찰이 있는지 주변에 치석이나 치태가 많지는 않은지 동요도가 심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교합을 확인하는데 교합은 스캔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트를 완전히 꺼주셔야 됩니다. 살짝 치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의 위치로도 스캔 시 오차를 만들 수 있기에 꼭 라이트를 끄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캔을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술자와 환자에게 보다 편한 자세를 잡고 촬영을 시작하는 게 나중에도 불편감도 줄이고 또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스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임플란트 스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스텀 허브트를 제작하는 것과 최종 보철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허브트 제작을 위해서는 환자의 호스텔을 측정하고 픽스처에 맞는 TS와 KS를 구분해 스캔 바디를 체결해 줍니다. 이때 픽스처 코핀 체결과 동일하게 ST를 촬영해서 꼭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후 전체 분해 상태를 체크하고 교합점을 확인해 스캔을 하고 전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포인트가 킹크라서 공부 제공을 위해서 7번, 567 들어가 4번으로 들어갈 때는 풀페이스로 전화를 스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철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최종 보철 또한 코스트를 먼저 측정하고 요거는 기존 커스터머 파트가 나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끼워서 확인해보고 원피를 외우고 분해 상태 아까처럼 똑같이 체크하고 교합점 찍어서 확인하고 어버트 마진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 최종 보철이기도 하고 커스터머 파트라서 꼭 마진이 끝까지 다 나와야 최종 보철이 제작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스캔하고 기본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포인트가 사전 스캔이라고 해서 자켓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종 보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스터머 상태에서 한번 뜨고 자켓 상태에서 한번 더 떠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음 스킨십 꿀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스캔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빠르다. 단점? 단점. 귀여워. 회장쌤? 네, 단점. 마운팅이 필요 없어서 기본 날짜가 빠르다. 단점. 다리 선생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단점은 최대 단점은 교합이 불안정하고 교합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부항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 교합지로 인접치아에 실제 물리는 교합점을 찍어두고 심스탁으로 한 번 더 정밀하게 확인 후에 기공식 의뢰서에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스캔을 진행합니다. 교합점을 먼저 미리 찍어두면 나중에 물리는 걸 확인하면서 스캔 영상이나 실제 환자의 교합점이 정확한지를 비교하면서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이 있는데 동요도가 있는 치아는 스캔시 움직이면서 과교합으로 촬영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확한 교합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나중에 기본 의뢰서에 이 환자 여기 동요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라고 말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에서 같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 교합점이 요 영상에서 보이는 파란 점이에요. 우리는 요 교합점과 환자 안에 찍어둔 그 교합점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요 사진에 설명하지 않는데 교합지가 선명히 찍혀 있으면 스킨 영상 상에서도 보이거든요. 그 부위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요 끝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색상 차이가 나면서 물리는 교합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과교와 심하게 물리는 자리라서 실제로 저렇게 물린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교합을 좀 더 조정하던지 아니면 스캔에 오류가 난 거기 때문에 다시 촬영을 하던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캔하는 순서입니다. 상하 동일하게 한쪽의 최후방 부치의 교합면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최후방 부치 교합면까지 쭉 이어서 촬영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하근 구개측, 하하근 설측으로 돌아서 안쪽에서 또 바깥쪽으로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현면까지 찍어주시되 현면은 찍으려면 손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한번 찍고 끊었다가 다시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기 좀 힘들어서 영상 한번 참고해서 같이 볼게요. 이때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끊지 않고 웬만하면 한 번에 쭉 이어나가는 게 좋아서 교환면에서 설치 두 개 측으로까지는 쭉 촬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인접치아에 골드 또는 메탈 보철이 있어 난반사로 스캔이 정확하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철 치아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캔을 진행하시는 것이 난반사를 줄이는 데 가장 좋고요. 전학 스캔의 경우에는 기구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스캔도 하면서 전체를 리액션하는 건 참 힘들어요. 미리 오프라게이트라는 저 개구기를 착용하면 입술을 박리시킬 수 있어서 스캔을 하실 때 좀 더 빠르고 깨끗하게 영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선생님 중 한 명이 레이 스캔에서 파일을 다듬는 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다듬는 방법을 찍어 왔는데요. 같이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영상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테리우스의 경우에는 화면을 직접 터치하면서 불필요한 자리를 지울 수 있는 반면 레이는 요 보시는 자르기 도구를 누르고 오른쪽 커서로 따닥따닥, 제가 여기서 있으면 따닥따닥 해서 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선택 범위가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따닥 해서 지우시는 방법이라 영상을 보여주면 이렇게 좀 번거로워요. 대신 손에 익으면 금방금방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직접 자기가 레이스킨 연습해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듬는다 해도 완전히 다듬을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게가 너무 커지면 교환 물 때 끝까지 인식을 해버리면서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다듬어서 필요한 부위만 나오게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직접 스캔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도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같이 하지 말자고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요 엑스레이 사진이 선명하진 않지만 여기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보이실까요 혹시?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정미 선생님 여기서 실수가 보일까요? 정미 선생님 혹시 보일까요? 오 맞아요. 보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진 부위가 스캔바디가 덜 들어간 부위예요. 사실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 경계가 떠 있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스캔을 진행하게 되면 제작되는 커스텀 버튼 또한 덜 들어가 있기에 보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손 감각이 딸깍하고 들어갔다 해도 항상 의심하고 ST 찍어보고 사진이 약간 애매하다 할 때는 원장님이나 실장님들께 한 번 더 체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속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민지 선생님 알까요? 민주 선생님 보이실까요?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이 사진 속의 실수는 스캔바디가 너무 짧아서 확보가 충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스캔바디의 길이가 롱 스캔바디를 선에 꼽아보니 혼자의 교합이 다여서 교합이 촬영이 안 된다 생각해서 다시 스캔바디로 교체해서 촬영을 했는데 기본 작업 중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어버트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롱 스캔바디로 먼저 해당 부위를 스캔하고 교합을 찍으실 때는 빼고 촬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낮은 스캔 힐링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예 떠있고 스캔바디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네. 그 스캔 힐링 넥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스캔 힐링은 넥만 나와도 되는데 스캔 바디는 끝까지 보이는 게 제일 좋다고 스캔 바디에도 넥이 있잖아요. 네, 3분의 2 이상은 넣어달라고 교무실에서 말씀을 하셔서 스캔 힐링은 어느 정도 그 예상 규격이 확보가 되는데 아무도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자, 이제 저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 환자분께서는 커스텀 버튼 상태에서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 레이 스캐너로 촬영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진이 묶여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 스캔의 HD 기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촬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트리오스가 사실 레이보다 좀 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걸 촬영을 하시던지 그것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자리는 러버 입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여기 마진이 보이실까요? 보이죠? 잘 떴다고 생각했는데 마진이 다 뭉개져 있다는
이런 걸 보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들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스마트한 스캔을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롱 스킨바디로 설명되는 거.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캔바를 먼저 촬영하시고 풀어서 찍으셔도 교합은 물려요. 질문 없으시다면 제가 스캔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영상인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진짜 실무적으로 어떻게 스캔을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한지를 같이 배워볼게요. 제가 잘하는 것도 이렇게 들려요. 보실게요. 이럴 때는 살짝만 다 물어보세요 하면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신호등이 없었어요. 라인이 그냥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국뽕이 부장입니다. 축하하기 좋은 날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라임 스캐너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먹고 있는 중입니다. 프라임 스캐너는 보안 스캐너의 종류 중 하나인데 지금 아마 나와 있는 스캐너 중에는 가장 비싸고 인식도 잘 되고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치과에 내보냈어요. 부자 치과. 개구량이 부족하신 분이나 입이 가르신 분들, 침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 인식이 너무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려운 게 개구량이 부족하신 분이나 입이 작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구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크게 입이 안 벌어지시는 분들, 입이 작아서 시야가 확보 안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라임 스캐너가 생각보다 되게 기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입이 작으시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시면 그게 스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입이 작은 건 그 안에가 작다는 거고 앞구리는 작은 거죠. 네, 맞아요. 개구량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우트라게이트 사용을 안 하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트라게이트는 입술을 젖혀주는 기구예요. 혹시 그건가요? 미국에서 맞아요. 그거. 개고기? 개고기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얘는 고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입안에서 끼우는 거예요. 네, 보실게요. 나쁘진 않아요. 개구리 적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악공이 작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는 하악을 먼저 뜨고 하악을 떠요. 왜냐면은 하악은 혀나 불 때문에 되게 이 기기가 들어가면 구역감 느끼시고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운 방법으로 사악은 타깃도 덜 나오고 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일단 사악 쭉 하고 하악하고 하면 돼요. 일단
건조를 먼저 해줘요. 네, 리트렉션 해주고 땡기는 거, 돌 땡기는 거 그 상태에서 고개면부터 쭉 한번 훑어봐요. 스캐너 세미나 들었을 때 가장 반영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맨 처음에 찍을 때 고개 주변이랑 교환면 2분의 1 정도 나오고 한번 쓱 훑어요. 네, 그 다음에 버퍼 소프트로 나와요. 그러면 스캔도 한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손이 불편하니까 멈춰주고 반대쪽으로 와요.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볼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볼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네. 오히려 상하가 너무 아래 크게 해보세요 하면 더 안 되거든요. 여기 상 별자리랑 턱이랑 걸려요. 살짝 이럴 때는 살짝만 다물어 보세요 하면 시야도 훨씬 잘 되고 쑥 들어가요, 스캐너가. 네. 안 그러면 턱이랑 걸려요. 이렇게 쑥 오면 제가 두 번만에 끝났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위들이 있거든요. 두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부위들만 추가적으로 하면 네, 이러면 여기랑 이쪽만 추가적으로 찍어주면 끝나요. 그쵸? 네.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터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보통은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어떠세요? 상황 필터하셨나요? 그죠, 괜찮죠? 나쁘지 않으셨어요? 체온광붙이 7번 찍으실 때는 차라리 입을 살짝 다물어주세요 하면은 기우가 쑥 들어가면서 원심면 쪽까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하나는 하악을, 네. 하악은 만약에 진짜 건조를 했는데도 사액이 컨트롤이 안 된다 하면은 일단 건조를 먼저 시켜주시고요. 사액이 나오는 데가 보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설치?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침샘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오히려 할 때 막아주면 방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침샘을 막아주는 거예요. 코트롤로. 이렇게. 나는 하악을 찍을 거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침이 계속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하악 쪽도 여기도 이렇게 건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를 한번 하면은 침 결국이가 되죠. 네, 그래서 하악은 찍을 때 이 안쪽에서 계속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면 쪽 먼저 찍는 것보다 일단 건조를 다 시켜놨으니까 침 없을 때 이쪽 안쪽부터 먼저 찍어서 똑같이 인걸 쪽이랑 교환면 2분의 1 나오게 찍어주신 다음에 쭉 그냥 앞으로 가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사액이 컨트롤이 되죠. 네. 네. 여기 들어갈 때는 혀를 프라임 스캐너로 리트렉션 해준다 생각하고 그냥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혀를 당겨준다 생각하고 분리시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침방울 없이 아주 깨끗하게. 네, 지금 침방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쓱 해주고 넘어가요. 버펄로 똑같이 넘어가요. 쓰면서 나와요 그냥. 쭉 나와요. 네, 어디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볼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손을 바꿔요. 여기 인식된 부분부터 다시 스캔을 해주고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침이 있으면 어느 정도 관습을 했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해주고 건조해주고 코트는 괜찮아요. 여기도 너무 크게 해보세요 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아프실 거예요. 이게 뭔가 튕기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오히려 살짝만 다물어보세요 하면 어느 정도 리트렉션이 차라리 잘 돼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환자분도 안 아프고 해보세요. 근데 체온광붙이 할 때는 차라리 R을 해주세요 해야지 시합거 되니까 마지막에는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한 두 번 왔다 갔는데 다 됐죠? 안에 침만 나온 없이 아주 잘 됐죠? 원래 여기가 엄청 동글동글하게 기포가 있거든요. 침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이 그냥 미쳤어요. 이건 너무 그 피부부터 찍고 싶어서 그냥 얘가 너무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럼 볼이 찍혀도 병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번부터 찍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5번이 여기 소구치.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찍는다 하면은 이게 너무 끝에부터 찍으면 볼이 찍혀요. 이렇게 볼이 찍혀요. 그러면 병합이 잘 안 돼요. 네네. 또 약간 부족한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데 빵꾸 뚫린데 여기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끝나요. 깨끗하게 나아요. 네. 아무도 안 걸렸는데 네. 괜찮죠? 그죠? 불편하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기구가 크니까.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꼭 한다는 게 기구가 생각보다 크니까 불편하시면 꼭 얘기해 주요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잔하시. 그치, 이렇게. 진짜 이치로 그죠. 이게 건조를 잘하고 강수를 잘해줘. 스캔을 할 때 너무 환자분들한테 크게 하세요, 크게 해주세요, 뭘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건조를 잘 해주시고 오히려 붙이고 할 때나 앞니할 때는 오히려 약간 환자분들한테 크게 해주시고 조금 더 다물어주세요 하면은 훨씬 더 잘 수월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눈물 닦으시고 잘 연습해서 저희는 소개칠 거예요. 잘할까요?